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인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너무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관계로 한 번 더 테슬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분기 실적 발표 다음날 주가는 12% 하락했습니다. 연말에 250달러 하던 주가가 현재 185달러이고 차트상 하방으로 160불대까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논점은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 또 테슬라의 진정한 가치, 테슬라와 그 팬들의 꿈 정도로 간추려 볼 수 있습니다. 실적 발표 전까지도 단기간에 엄청난 하락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 마진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과 두 번째, 일론이 2024년 전망을 어둡게 얘기할 것이다 라는 예상과 세 번째로 가짜 뉴스로 판명되었지만 일론의 마약 기사, 그리고 네 번째로 일론이 25%의 지분을 요구한다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발표된 실적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동차 마진은 작년 동기 대비 하락했지만 3분기 대비 상승했습니다. 성장률이 눈에 띄게 감소할 것임을 공표하면서 어닝을 시작했습니다. 노터블리라고 했죠. 25% 지분 요구에 대한 해명도 있었는데요. 돈보다는 AI와 로봇 등에서 추진력을 가지고 싶다고 해명했습니다. 현금은 29빌리언 달러로 꾸준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모델 Y는 세계 판매 1위 자동차가 됐고요. 25만 달러 자동차 프로젝트인 레드우드 프로젝트가 실적 발표 전에 미리 발표가 됐지만 주가에는 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월가에서의 대응들을 살펴보면요. 아담 조나스와 댄 아이브스를 포함한 테슬라를 긍정하던 애널리스트들도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사실 주가가 내려가면 뒤따라 하향 조정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역시 또 뒤따라 상향 조정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공매도 치기 제일 좋은 주식이 테슬라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반면 캐시우드는 247달러에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 추매를 했고요. 이 매수는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면 25%가량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 폭락하자 또 추매를 했고요. 전기차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중국 BYD에 따라잡혔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에서 빼자는 얘기도 있었고요. 시총 6위에서 엔비디아, 메타, 일라이 릴리에게까지 잡히면서 현재 9위가 되었으니 그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하죠. 오늘은 또 유튜브 얘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대부분 유튜버들은 솔직히 구독자들의 수익보다는 뷰 숫자와 구독자 수를 늘리고 좋아요를 많이 받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배경으로 테슬라를 무조건 사라고 설파하다가 요즘 코인 시장이 좋아지니까 그쪽을 펌핑하고 있는 유튜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자기하고 같은 생각을 얘기하는 유튜버들을 추종하고 그 유튜버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추종자들이 좋아할 얘기만 하죠. 세상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한쪽 방향만 보는 유튜버들과 그 추종자들이 똘똘 뭉쳐 한 방향으로만 보고 다른 모든 반대 의견은 부정하는 것이 종교단체와 비슷한 성향을 보입니다. 예전엔 이 역할을 책이나 신문, TV 등이 했는데요. 지금은 유튜브와 그 알고리즘 기능이 더 가까울 수 없을 만큼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이런 집단 추종을 훨씬 빨리 단기간에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 신자가 마음만 먹으면 며칠 안에 기독교인이 되고 상당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어디 가서 떠들어댈 수도 있게 되는 것이 유튜브를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경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고 유튜브는 내가 의지하기 쉬운 거리와 시간 내에 있으면서 듣고 싶은 얘기만을 골라서 듣고 싶을 때에 해줍니다. 유튜브를 탓할 게 아니라 한쪽 방향만 본 나를 탓해야 합니다. 유튜브는 내 성향에 맞춰 알고리즘을 돌려 영상을 추천해 줬을 뿐이니까요. 모든 잡음에서 좀 벗어나서 틀릴 때 틀리더라도 나만의 투자 방식을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투자 방식은 각각의 사람 얼굴이 다른 만큼 독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액수가 다르고 투자 목적이 다르고 투자 방식도 다르고 수익 실현 시기도 다르고 개인의 성향도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방향 한 가지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를 전적으로 따라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질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물론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선 엄청난 수양과 내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나치게 민감한 시장과 언론에서 좀 거리를 두고 테슬라의 실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시장은 어느 회사가 돈을 더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회사가 죽고 어느 회사가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살아남는 회사가 다 먹게 되는 건 당연한 결과이고요. 전기차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단기간에 예상보다 너무 많이 팔렸고 테슬라가 이 현상을 주도했습니다. 가격 인하는 이 현상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죠. 가격 인하를 할 여유가 있는데 하지 않고 경쟁사들을 자유롭게 놔두는 건 경영진의 업무 태만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는 경쟁사를 살려놓는 거니까요. 당연한 경영 전략인데 2023년 초 첫 가격 인하 때에는 환호하다가 계속되자 마진 감소를 우려하고 테슬라는 공매도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 전기차 업체는 원래부터도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밖에 없죠. 첫째는 손해를 더 늘리면서 테슬라를 따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아니면 생산을 줄이든지 아예 중단하는 것밖에 없죠. 자동차 산업은 건축 시장 다음으로 큰 시장이라는 말이 있죠. 메이저 내연 기관차 회사들이 주도하던 시장을 몇 년 만에 테슬라가 뺏어왔습니다. 테슬라는 다시 이 시장을 그들에게 내줄까요? 그들이 뺏어갈 의지가 있거나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뺏어
갈 수가 있겠으며 뺏어간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경쟁사들이 적자로 말라가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는 계속되는 가격 인하와 공장 증축, 연구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현금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즉 석유로 가던 자동차에서 배터리로 가는 자동차로의 변화가 있었고, 현재는 사람이 하던 운전을 자동차가 스스로 하는 자율주행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으나 시장에선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고, BYD 정도가 따라오고 있을 뿐 대다수의 경쟁자들이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적자를 무릅쓰고 따라오고 있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을 놓고 왈가왈부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전망을 해보면 막대한 데이터를 가진 도저를 기반으로 한 FSD와 인공지능을 장착한 스마트카가 눈앞에 있고, 자율주행 완성 후 소프트웨어를 타 회사에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고, 로보택시가 상용화될 것이고, 에너지 산업 쪽에선 자동차의 역할뿐만 아니라 전기 에너지의 소스로서의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이 전망, 또 이 전망과 꿈은 주가가 좋으면 수면 위로 올랐다가 요즘같이 주가가 하락하는 때에는 아예 얘기거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세울 수 있는 실행 대책은 세 가지 정도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버틴다입니다. 마진, 또 빚내서 투자했고, 또 갚아야 할 돈, 또 당장 쓸 돈 같은 것은 안타깝지만 빼내야겠지요. 이런 돈들은 원래가 욕심이 지나쳐서 투자한 돈이므로 욕심도 버릴 겸 해서 매도하고 빼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두 번째는 매도하고 나갔다가 분위기 좋아지면 다시 들어오는 방법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는 있고 갈아탄다입니다. 요즘 잘 나가는 빅5나 비트코인으로 갈아타는 방법이 있겠죠.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어려움은 어차피 언젠가는 거쳐야 하는 과정이고 건너뛸 수 없는 과정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지나가 보면 어떨까 합니다. 나이 더 들어서 큰 돈 들고 겪는 것보단 지금 겪고 나이 좀 들었을 땐 성숙한 투자자로서 후배들한테 조언도 해줄 수 있고요. 행복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